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과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거시경제 이슈들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어제 보시면은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 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0.11% 상승을 했지만 다우와 S&P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미국 3대 지수까지 다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인 것은 어제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지금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치와 대비했을 때도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수치는요, 지난 2022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거의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 이런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기들이 더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미국 달러의 강세를 또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하루 사이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달러의 힘이 강해지면은 비트코인이 약해지고 달러가 약할 때 비트코인은 더 크게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유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서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뒤에서 한번 그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패드와치를 보시면은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40%를 넘기면서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들이 더 늘어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또 시장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도요, 미국의 기관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방금 캡처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크게 상승했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의 진입, 유입의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유입액도 8.6억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그 전주에 순유출이 심했던 것들과 대비했을 때 다시 역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경신했던 그 구간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유입이 일어난 곳은 비트코인이었고요. 이더리움과 멀티에셋에서는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유출의 가장 주범은 여전히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그레이스케일에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상품에서 많은 유입이 있어서 이 유출량들을 상쇄를 하고 순유입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물량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대세 상승장이 이미 완전히 진입을 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단기 보유자들이 충분히 흡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대세 상승장을 이제 견인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쇼텀 홀더들의 공급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 보유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연초부터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왔고 13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통 금융권만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이 현물 ETF를 출시한 이후로 전통 금융권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입될 전망이지만 암호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테더가 비트코인의 어떤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7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는 총 51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7번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기사들 살펴보면은 역시나 이번 강세장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래스노드의 리드 온체인 애널리스트이자 트위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제임스 체크라고 하는 분석가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유포리아와 급격한 가격 변동이 특징인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열광적인 강세장이 시작되어서 비트코인이 올해 3월 초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음 단계인 이제 유포리아 강세장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점점 더 흥분하게 돼서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랠리 내내 조정폭이 작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강세장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폼프 인베스트먼트의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주요 이정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소 300% 추가 상승을 예상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들의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기관들은 불리시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이 38억 달러로 지난달 최대치 대비로 75%나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급등할 때는 갑자기 들어왔다가 지금 가격이 다시 횡보 구간을 겪으니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게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굳건히 버텨나가면서 꾸준히 저평가된 구간에서 비트코인과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모아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로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매트릭스 포트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갑자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지난달 초에 알트코인 열풍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랠리 지속이 지금 어려울 수 있다.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달에 반감기 이후에는 5월에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입장들, 좀 부정적인 관점들이 널리 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본인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증거로는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17,000BTC와 16,800BTC가 유출되는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은 뭐 기관 구매나 아니면 비트코인 현물 ETF 매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의 지금 단기적인 횡보와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와 관련된 펀더멘털이 약간씩은 약해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쇼텀 홀더, 즉 단기 보유자들의 어떤 미실현 이익 마진과 관련된 온체인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트레이더들의 미실현 이익 마진이 저기 보라색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좀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3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교차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급등을 하면서 크게 늘어났던 것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회복되기보다는 30일 이평선 아래로 하회를 하면서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량 자체도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동 주체적인 측면이라든지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거래액, 그리고 인스크립션 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트랜잭션 수라든지 트랜잭션 거래량 같은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향 추세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조금 더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움직임들이 더 좀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들이 시원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통해서 또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가격에서 가장 가까운 구간 중에서는 지금 72K에 여전히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뚜렷한 거는 75K인데 원래는 이 정도 가장 두꺼운 규모의 어떤 매도벽이었다면은 이 벽들이 지금 약간은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73K의 벽이 더 두터워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하나하나를 좀 뚫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래들은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지금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요 구간에서 아주 소폭 진입하는 모습들, 조금 매도를 했다가 다시 그 물량 그대로 지금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규모가 요 구간에서 지금 물량들을 상대적으로 크게 넣으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 고래도 내내 던지다가 요 구간에서 조금 진입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크게 지금 진입하는 거는 요 녹색 고래가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85K 중반까지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 특정 주체들이 많은 힘을 보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하락 이후에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또 70K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70K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가격이 반등하는 동안에도 미결제 악정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펀딩 레이트도 지금 하강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거래 활성들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요한 증거로 지금 선물 CV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고 계속해서 오히려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현물 CVD 같은 경우는 지금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매입세가 조금 더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씩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바로 직전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CBD 장표와 동일하게 약간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크게 움직이는 물량들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지금 롱 포지션 청산 물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69K 조금 상단에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이 구간들을 이제 청산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이 구간을 청산하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청산 맵 상에서 이렇게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위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대략 38.5K를 하회하는 수준까지도 내려갔다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딱 그 구간에 바로 22MA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50SMA 같은 경우는 62.8K 정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황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 22MA와 50SMA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이 구간을 잘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위해서는 70.2K 상단을 탈환을 해야 되고요. 그 구간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73.8K까지를 빠르게 수복을 해서 돌파를 해야지 우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는 지금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하고 일시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물대가 가장 두껍게 모여있는 이 구간에 지지를 받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50SMA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SI 상으로도 지금 50 하단으로 하회를 했다가 지금 다시 50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물대 구성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방은 굉장히 옅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70K가 바로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0K를 빠르게 돌파하고 상승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구간을 넘고 나면은 이후의 구간들은 매물대가 굉장히 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구간은 상대적으로 좀 옅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63.4에서 65.4K 구간에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76만 개 지갑에서 52만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또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져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뱅크리스의 진행자이자 이더리움 씬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호프만이 솔라나 재단의 탈중앙화 VP로 합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커뮤니티가 들썩들썩했는데요. 결국 어제가 4월 1일이었다라는 거죠. 만우절 농담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